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먹겠습니다. 자, 10주차 요약 정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오늘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등기를 배웠어요. 그게 부기등기를 배웠고 가등기를 배웠고 구분건물 등기 절차를 배운 겁니다. 부기등기 이렇게 나왔을 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죠. 그죠? 이 부기등기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갑골구에서 할 수 있고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있고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소인데 여러분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주등기를 하고 어느 경우에 부기등기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항상 주등기입니다. 멸실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는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표시번호예요. 부기등기는 순위번호를 이어받는 겁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말소등기는 등기를 전부 지우는 거죠. 주등기를 말소하든 부기등기를 말소하든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개명이죠.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고 직권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직권으로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와야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우리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죠. 자,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본다면은 키는 이거예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여기에 설정이 나오죠. 저 소유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주등기죠. 그죠?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부기등기죠. 소유권의 임대차를 주면 주등기죠. 지상권의 임대차를 주면 부기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전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죠. 저당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입니다. 자, 이게 가등기를 먼저 볼게요. 이런 이야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요. 핵심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처분의 제한이죠. 소유권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등기죠. 저당권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 등기든 이전 등기든 가등기든 처분의 제한의 등기든 핵이 되는 글자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부기등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를 볼 때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일부냐 일부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일부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부가 나오죠. 전부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회복은 전부를 회복한다 그러면 주등기고 일부를 회복한다면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변경 경정은 일부거든. 일부는 부기등기로 해요. 그러나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고 등기명인의 표시는 개명이죠.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거든. 그럼 전세금을 정액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있어야 부기등기고 성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자, 가등기네요. 가등기는 이렇게 말하죠. 가등기 대상 OX 할 때 가등기는 갑골구에서는 가등기가 됩니다. 표제부에서는 가등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처분금지 가처분은 O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예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청구권이 있으면 O, 없으면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냐? 있죠. 조심을 할 때 가등기에 가압류는 됩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가압류에 가등기는 없어요. 왜? 가압류는 촉탁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해요.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등기에 가압류는 되지만 가압류에 가등기는 안 됩니다. 왜? 가압류는 촉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데 가등기 신청과 말소는 여러분들 공동신청은 건들 게 없죠. 그죠? 여기서 신청할 때 가처분 명령서를 들고 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가처분은 촉탁을 하는 겁니다.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성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 말소에서는 꼭 기억할 때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죠. 그러면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당연히 되죠. 그럼 말소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권리자가 의무자의 성낙서를 들고 들어가면 단독을 할 수 있다. 핵심은 가처분 명령이 단독이다. 이걸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본등기입니다. 1번은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이 2번은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면 가등기 권리자 을이 정에게 가등기를 이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는 1번이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했거든. 그러면 가등기 할 때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하고 하는 게 아니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는 제3취득자 병의 성낙서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 걸 제출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면 의무자는 갑입니다. 그럼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는 갑입니다. 갑이 등기필 정보를 첨부합니다. 을은 가등기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이며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제3취득자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고, 지분만의 본등기는 되죠. 그죠?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전부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해요.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아요. 이걸 푸는 방법은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지상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건 3개가 있죠.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되고,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을 때는 가등기 이후에 여기 있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용의권과 소유권, 용의권과 처분에 제한, 용의권과 저당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 겁니다. 키는 저당권이죠.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다면 말소되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왜?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이네요.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성의 독립성을 갖추었는데 구조상 이용성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안 하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법만을 두는 등기를 해. 키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전유 부분으로 취득합니다. 그걸 취득한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죠. 그죠? 자, 분리처분 금지입니다.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대지권 등기는 두 번을 합니다.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해.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는 이렇게 말하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을 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라는 게 갑구, 을구. 그럼 갑구와 을구는 구가 다르죠. 그럼 다른 구니까 접수번호에 의하는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건물만 소유권이전, 건물만 저당권,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토지만 소유권이전,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배웠던 걸 요약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